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우위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제형솔루텍 드디어 또 제가 기다린 자리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급하게 영상을 남겨드리는데, 최근에 이제 소형 로봇주들 낙폭이 상당히 크죠. 지금 거의 기술적 반등이 없이 지금 1개월을 넘게 계속 조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제형솔루텍도 지금 보시면은 음봉이 연속적으로 엄청나게 발생이 되고 있죠. 자,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요즘 이 로봇주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럴 때 관심을 더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남들이 다 볼 때는 저점이 발생 안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좀 소외될 때 있죠. 이럴 때 이제 저점을 만드는 경우가 많더라. 자, 거기에 제가 지난주에도 영상을 올려드렸지만 제가 기다리는 자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딱 그 자리에 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형솔루텍 앞으로 이 반등이 있죠, 반등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 오늘도 설명을 해드릴 건데,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좋아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제가 오늘 중요한 내용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딱 1초만 저한테 투자하셔가지고 엄지척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제형솔루텍 반등에 무게를 둔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죠. 저와 같이 생각을 하신다면 이렇게 반등이라고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래야지 유튜브에서 이 제 영상을 골고루 좀 뿌려줘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하면 우리가 하나의 이 주포가 될 수 있고 또 이 세력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형솔루텍은 제가 지난번에도 영상을 한번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제형솔루텍의 이 반등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자, 그런데 저한테 아니 이 제형솔루텍 주가가 떨어지던데요 라고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아니 영상을 좀 제대로 안 보신 거죠, 제 영상을. 자, 오늘도 제가 이 반등의 조건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집중을 해주세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거는 이동평균선의 저항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저항. 얘가 전환을 하려면 일단 이 파란 선 있죠, 파란 선. 얘를 돌파하는 걸 확인을 해야 된다. 즉 확인 매매입니다. 돌파에 대한 확인. 그래서 얘는 돌파가 되는 그 순간에 매수를 하던가, 1번의 경우죠, 돌파 매매, 아니면은 지금과 같이 아래로 훅 빼는 순간적인 매도가 강하게 나올 때 그때 저점 매수를 하던가, 이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그런데 어때요? 지금도 주가가 저항을 받고 그냥 음봉으로 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하자고 문자를 안 보내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냥 영상만 보고 매수하신 분들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 자, 분봉에서는 더욱더 잘 보여요. 제가 설명을 했죠. 이 주가가 이 밴드 위로 올라와야 단기 추세라도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꺾이는 자리가 생기면 조정해요. 근데 이번에 어떤 조정이 발생된 거예요? 큰 조정이 발생이 된 거죠. 기간이. 지금 전체 파동에 대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니까. 근데 보시면 어때요? 계속 저항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이때도 저항받고 저항을 받고. 안착이라는 거는 이렇게 돌파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안착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유지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계속 오후장에 무너지면서 안착에 실패를 하더라. 지금도 저항을 받고 있죠. 이렇게 저항을 너무 이쁘게 받고 있는데 이 종목을 왜 매수를 하냐는 거죠. 왜? 돌파와 안착을 확인해야 되는데 여러분 눈에도 확실히 보이시죠? 이 저항인 게. 자, 그리고 두 번째 경우 제가 이야기했죠. 훅 빠지는 경우를 이야기하면서 아래에 이 60일 이동평균선이 있기 때문에 훅 빠지는 경우가 있으면 그때 한번 우리가 매수를 노려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 1차 매수를 하자고 다 문자를 오늘은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자, 제가 그랬죠. B의 경우에는 이 역회된 숄더를 노리는 거라고. 이때가 훅 빠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가 이제 오늘의 구간이라 저는 보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주에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지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찍었기 때문에 급반등을 만들고 유지를 하는지 보고 이 이평선에 대한 돌파까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B의 경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 제가 다 문자를 보내드렸고 약간의 아래 꼬리는 지금 만들고 있더라. 이렇게 좀 저점 매수는 단가가 좋아야지 우리가 오래 버틸 수 있는 건데 이런 이론적인 부분이나 어떤 시나리오가 있어야지 또 그 저점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종가상 지켜주면서 이 다음 주에 반등이 나오는 그 흐름을 체크를 하자. 그런데 주가라는 게 무조건 제가 말한 대로 흘러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왜 1차 매수만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릴게요. 저는 이제 매수를 할 때 2분할 매수를 합니다. 2분할. 말 그대로 1차에서 얼마를 사고 2차에서 얼마 사고. 그러니까 1대1 비율로 딱 두 번을 나눠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왜 이렇게 2분할 매수를 하냐면 이 2차 매수는 항상 이 대응의 영역으로 전 남겨둡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다음 주에 안착을 하고 돌파가 나온다. 그 돌파가 나올 때 그때 이제 2차 매수를 합니다.
이거는 방향성을 확인을 했으니까 비중을 좀 더 실는 매매가 되겠죠. 그런데 제가 뭐 본 그림보다 한 차례 더 빠지는 매도가 떨어져요. 그때는 뭐예요? 단가를 낮추는 그 용도로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2차 매수는 대응의 용도로 남겨둔다. 그래서 1번의 시나리오가 나오면 돌파 안착을 할 때 그리고 올라갈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2차 매수하자고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한 이 한 박스가 더 빠지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보는 맥점 차트를 대입을 해보자고요. 지금 얘는 노란 밴드의 회귀를 실패를 한 겁니다. 그럼 이 파란 밴드까지는 간다고 봐요. 근데 이 파란 밴드는 제가 보통 중기적 바닥을 잡을 때 중기적 저점을 잡을 때 활용하는 밴드인데 여기까지 웬만하면 추세를 탄 종목들은 안 오거든요. 근데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것도 반등이 없이 한 번에 이 파란 밴드까지 빠진다? 그럼 그때는 강반등이 나온다라는 거죠. 반등이 나올 타이밍에 반등이 안 나고 한 박스가 더 깨진 거기 때문에 이 매도에 대한 압축이 커지지만 어느 순간에 어떤 지지점이 형성이 되면 그때는 매수 역시도 더 강하게 발생한다. 좀 어떤 그림을 예를 들어야 되냐면 다른 맥락이긴 하지만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도 지난 5월 달에 한번 상승 추세를 강하게 만들고 나서 좀 긴 조정세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반등이 나와야 될 자리에서 반등이 안 나오고 파란 밴드에 터치를 하니까 이렇게 강반등이 나온단 말이죠.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만약 파란 밴드까지 터치를 한다면 오히려 좋아요. 단가도 더 낮출 수 있고 그 뒤에 나오는 반등이 강반등이니까 이런 걸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지금 이때 강했었던 이 로봇주들 소형 로봇주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뭐 현대모백스나 뭐 유로메카 이런 애들을 들 수가 있는데 얘네들도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다 지지에 대한 자리가 왔습니다. 현대모백스 오늘 여기 밴드 처음 터치하는 건데 여기 매수죠 매수. 유로메카는 너무 강해서 오지도 않아요. 이거 그냥 갭에서 지금 반등 나오는 거잖아요. 이 소형 로봇주들에서 전체적인 어떤 지지의 흐름이 발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로봇은 섹터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테마의 성격을 띈 종목들.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뭐 제용솔루텍 같은 경우는 다소 아쉽지만 좀 이 종목들 제가 보여드린 현대모백스나 유로메카보다는 다소 좀 약한 종목이긴 하죠. 하지만 얘 역시도 이 소형 로봇주들이 엄청 폭등을 할 때 어떻게 보면 대장의 역할을 했던 종목은 분명하거든요. 근데 이대로 시세를 끝내진 않을 거다라는 거죠. 이미 이 구간에서 많은 메인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은 지수 있죠 지수. 지수가 조정 구간이라서 상대적으로 강했던 로봇주들이 지금은 좀 선조정에 들어가고 긴 조정에 들어갔을 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시세를 낸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로봇주들이 이대로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코스닥도 보시면 정확히 조정 국면이죠. 한번 투매가 발생되고 나서 이 고점 추세에 대해서 지금 돌파를 못하고 있는 조정입니다. 그러니까 고점과 저점을 낮추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 최근 상승에 대해서 조정파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빠르게 오늘도 꼬리를 다는데 빠른 돌파가 나올 경우죠. 그럼 제가 말씀드린 이날이 저점이 되고 그리고 말씀드린 이 이평선에 대한 돌파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 역시 또 다시 노란 밴드에 오겠죠. 그때 이제 제용솔루텍이 이 파란 밴드를 터치하고 반등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수에 대한 판단과 종목에 대한 판단을 지금 엮어가지고 제가 이 1번의 시나리오, 2번에 대한 시나리오를 전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기술적 분석 그리고 시장의 이야기까지 해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 제용솔루텍 말씀드린 대로 제 전략대로 거래를 할 겁니다. 오늘 일단 1차 매수 사인을 보내드렸는데 저와 함께 같이 거래를 하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 있죠. 여기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하나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 기존에 이 고점대에서 물려서 좀 고생하신 분들 아니면 좀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번호를 다 저장을 해둘 겁니다. 저장을 다 해뒀다가 제가 매수를 하거나 이 매도를 할 때 있죠. 문자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거예요. 자, 제가 키움증권 그 영전 있죠. 1년에 한 번 열리는 그러니까 수익이 꾸준히 나는 사람들만 모아뒀다가 1년에 한 번씩 대여를 하는데 제가 거기에 수상 경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거래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그냥 눈으로 확인만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따라해 보실 분들은 따라해 보시라는 거죠. 아시겠죠? 제가 오늘 이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 현재 같은 이 조정 구간에서 또 저점을 잘 잡아가지고 특히 맥점 차트를 이용한 이 밴드를 이용한 거래로 좋은 수익을 낸 종목들이 많습니다. 채널에도 제가 이 제형솔루텍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도 올려드리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종목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저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 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를 제가 지금 이 지수에도 대입을 하고 그리고 종목에도 대입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지금 시장 그렇습니다. 뭐 코스피도 코스닥도 지금 추세 유지의 시장이에요. 유지. 뭐 종목도 종목인데 지수도 보세요. 이렇게 밴드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번 투매만 보더라도 오히려 밴드에 오지도 않고 급반등성이 나오는 그런 엄청난 이 유동성을 가진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 투심, 그리고 정부에 대한 움직임 여러 가지들이 현재도 지수의 상승을 알리고 있다는 거죠. 자, 매도 차트로 보더라도 아직 과열에 오려고 하면 이때 있죠, 이런 과열. 과열에 오려고 하면 아직 상방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코스피만 보더라도 6,000포인트 그 이상에 가야지 이 결국은 이 과열에 대한 포물선의 상승이 있죠. 이게 나와줘야지 이 과열의 신호가 나올 건데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상방이. 말씀드린 그 포물선이 나와줘야 됩니다. 코스닥도 보자고요. 코스닥도 이번에 과열이 왔기 때문에 제가 단기 조정을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조정이 발생돼가지고 또 상방이 열리는 구간입니다. 여전히 뭐 지수 이야기를 해드리면 보유한 종목들은 잘 가져가는 게 지금 구간에서는 어떻게 보면 잘 끌고 간 사람이 최대 수혜자가 될 거다라는 거죠. 제가 매일 이렇게 뭐 지수 이야기, 뭐 종목 이야기 매일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뭐 위치마다 다르잖아요. 지금도 뭐 사할 업종들까지도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저 맥점코치랑 함께 하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 있죠. 여기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또 내일 더 돈이 되는 정보 들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맥점코치였습니다.